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6년 3월 2 일이고요. 이제 오늘 대체 공휴일이죠. 촬영일은 이제 2월 27 일입니다. 미리 좀 찍어서 올리는 거고, 이제 금융지식 쌓기 지금 요즘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트 4 맞죠? 네. 파트 4로 이제 달러, 금, 뭐 스텝 좀 약간 암호화폐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뭐 암호화폐 전문가 아닙니다, 저도. 근데 제가 이제 배웠던 거, 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큰 그림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오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달러,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산 배분 관점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달러의 시대가 저물고는 있는 건 맞아요. 인기가 좀 예전 같지 않죠. 그래서 이 세 명의 빅맨들, 스트롱맨들이죠. 이들의 다툼, 이게 달러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고, 거기에 금값을 올라가게 한 배당이죠. 그러니까 배경이죠. 그래서 달러 인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축 수단, 무역 결제 수단, 궁극적인 안전 자산으로 달러가 인기가 워낙 많았는데, 이 달러 인기를 떨어뜨린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중국의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시킨 거. 위안화 사용하겠다. 달러보다. 그게 컸고, 결정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그 보복으로 이제 미국이 러시아 보유 달러 자산을 동결시켜 버렸어요. 달러를 무기화해 버린 거예요. "달러 너네 많이 갖고 있어. 너네가 우크라이나를 쳤어?" 이제 달러 못 쓰게 막아 버린 거죠. 저 돈이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러를 무기화했고, 이제 달러 갖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좀 적대국에 있는 국가들은 달러 대신에 금을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금 산 이유가 저것 때문이에요. 저 때부터 스타트를 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값이 올라가고, 달러 대신. 근데 대신에 그렇다고 달러를 뭐 탈달러를 하거나 이제 "달러 끝났으니까 우린 달러 탈출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달러 선호를 안 하는 거죠, 예전보다는. 그래서 미국의 국채가 만기가 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국 투자를 해 가지고 국채 만기가 오면 결정하잖아요. 이 국채를 계속 만기 끝나면 또 할지, 아니면 국채 그냥 만기 오면 원금 상환 받고 그냥 끝을 낼지, 요건데,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국채를 중간에 팔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국채 만기가 오면 국채 대신 금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채 대신 금을 사서 이제 그 만기를 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와서 내 원금을 이제 상환 받잖아요, 채권은.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금 사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준비금 중에서 금 비중이 2017 년에 5%인데 이제 25%. 거기다가 뭐 올해는 비미국 경기 회복, 유럽의 군비 지출 증가, 일본의 재정 부양, 인플레 압력 둔화로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좋지만 비미국 경기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달러는 약해지죠. 그래서 지금 투자 선호도는 금하고 신흥국 채권 주식이 우위고요. 미국 채권, 미국 주식이 좀 이렇게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달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금 비중이 3%면 3에서 3.5%만 가도 6,000달러 금값이, 4.6%면 8,5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요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제 매크로 전략 이제 관련된 이제 기업의 옌스 노르비드그 창업자가, 전 세계 연기금들은 그동안 미국 주식에 대한 대규모 노출을 가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화 위험을 감수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 추세가 역전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제 달러 해지를 더 원하거나 미국 주식 노출을 좀 줄이려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미국 주식 노출을 줄이는 거예요. 뭐 미국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달러 약세를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신흥시장 현지 통화 표시채권은 한 세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싸대요. 이거 뭐 예를 들면 신흥국의 채권들 있잖아요. 브라질 채권 같은 거겠죠. 뭐 브라질 채권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JP모건은 그래도 탈달러는 아니다. 달러가 약한 거지. 달러를 다각화시키면서. 그래서 요게 금값이고 달러 약세. 그러니까 이 달러 약세가 일시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너무 미국 자산에 노출된 것보다는 좀 다변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요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밸런스라는 잡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죠. 나는 그럼 어떻게 자산 배분할까? 내가 국내 주식만 나는 원래 한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너무 미국에만 지금 집중돼 있나? 이제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 참패했죠. 어쨌든 트럼프는 엄청난 데미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위법이에요, 위법. 예,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 겁니다. 네, 권력 남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하면 이 상호관세는 위헌이잖아요. 이 의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알아서 한 거죠. 이거는 본인한테 치명타고. 그래서 앞으로 뭐 한다 그랬죠. 뭐 관세 이제 150일간 10% 이미 때렸고, 그다음에 슈퍼 301조 요거 옛날에 중국 때리던 관세인데 특정 국가와 품목 겨냥해서 다 때릴 수가 있어요. 이거 근데 조사하는데 최소 6개월 걸립니다. 이거 조사하겠다. 뭐 아무튼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관세 때리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레임덕 올 가능성도 높고, 왜냐하면 중간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관세가 어떻게 때립니까? 쉽게.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나왔던 얘기는 요거죠. 블룸버그에서 이제 실효 관세율 기존 대비 마이너스 2.2% 하락한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국가별 기존 상호 관세율도 15%로 이제 일가, 지금은 10인데 아마 10으로 맞춰질 거예요. 상당한 시간 필요하고. 그래서 관세의 크기는 줄었죠. 근데 불확실성은 좀 더 커졌죠. 왜냐하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좀 불확실성은 일부 있지만 그래도 관세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 이번 관세 팽결은 좀 나름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빨간색이 갤럽 그거거든요. 요 지지율 대통령 너무 안 좋죠. 그리고 위에 있는 점선이 뭐죠? 부정평가. 예. 그러니까 일본의 다카이치랑 완전 반대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만큼 좀 분위기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은 뭐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코스피가 140% 1등이고 금이 이제 2등 아닌가 싶긴 하고요. 74%. 그래서 아까 금 얘기 좀 해드렸으니까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여기예요. 이제 막 돌아서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많았대요. 예, 구조적이라는 거죠. 이 큰 그림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이 너무 올라서 부담은 되지만, 예, 금이 쉽게 망가지거나 그럴 자산은 아니죠. 트럼프 탈세계화 시대 피난처고 선진국이 국가 부채 위기 겪고 있는데 거기 보호막, 또 채권이 흔들리고 주가 비쌀 때 남은 유일한 안식처고. 예. 그래서 그런 뭐 분위기로 보시면 되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금의 목적이 이런 거거든요. 물가 방어도 되죠. 위기 상황에서 좋죠. 부도 위험도 없죠. 예. 유동성 좋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금의 매력이니까. 근데 사실 이제 암호화폐도 디지털 금이라 그래서 참 비트코인이 인기 많았는데 요새는 좀 인기가 없지만, 예전 같지 않지만 금으로 다 가버린 거죠. 근데 저는 또 돌고 돌 거라고 봐요. 뭐 또 어느 시점에선 비트코인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뭐 금이 가장 좋은 달러 대체 자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 달러 약세 얘기를 좀 해드렸고, 이제 오늘 또 해드릴 것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 하고 AI가 다 연결돼 있다. 요걸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요즘에 공부를 좀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설명해드리면 이제 발행사가, 예를 들면 뭐 네이버가 요새 이제 업비트랑 이제 같이 하기로 했죠. 예. 그래서 6월에 아마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할 가능성이 높은데, 발행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한 개당 1달러의 준비금을, 이걸 달러라고 생각할게요. 뭐 원화도 되고, 이건 미국으로 바꾸셔도 돼요. 코인은 이제 예를 들면 네이버가 발행을 해요. 그럼 거래소가 업비트죠. 여기서 이제 코인을 사용자한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돈을 내요. 예. 그러면 이제 업비트에서 나한테 코인을 줍니다. 근데 이 코인 발행 주체는 네이버죠. 네이버가 발행할 때 반드시 코인 한 개당 1달러의 준비금을 은행 계좌, 국채 등으로 보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코인을 뭐 한 개 발행할 때마다, 예를 들면 100원이라고 할게요, 그게. 100원을 무조건 준비해 놔야 돼요, 발행할 때마다. 그리고 그 100원 가지고 한국의 국채를 사도 되고, 안전한 쪽에 자산을 예치를 해 놔야 됩니다. 미국 달러로 바꿔도 똑같아요. 그러면 막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막 커져요. 막 이런 걸 하는 시장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겠죠.
스테이블 코인. 근데 이걸 발행할 때마다 뭐라 그랬죠? 달러. 반드시 달러랑 1:1로 매치시켜야 돼요. 그럼 달러를 사야 되겠죠. 예. 자동으로 달러 매수가 들어가 있죠. 이 달러 매수하면서 이 달러를 국채로 사는 거예요. 달러 가지고. 그럼 국채 매수가 많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 수요가 막 느는 거예요. 그럼 채권 금리가 떨어집니다. 트럼프가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채권 금리 떨어뜨리고 싶은 거.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서 채권 금리 떨어뜨리고 싶다가 이 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거죠, 이것도.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효과가 달러 기축 통화, 달러에 대한 이제 지금 달러가 좀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좀 방어도 해 주면서 국채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 그럼 금리가 떨어집니다. 예. 뭐 미국에서 평가하기로는 2,800조 원의 국채 수요가 온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지금은. 근데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럼 스테이블 코인 어디다 쓸 거냐 도대체. 여기 있어요. AI 에이전트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가구 쇼핑 완벽 가이드. 이미 구글이 요런 서비스 관련된 걸 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앞으로 이제 미래는 요렇게 될 거예요. '아 이번 주말에는 꼭 거실을 꾸며야 되는데 뉴욕 스타일의 예쁜 3 인용 소파 사고 싶다.' 예. 꼭 뉴욕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산은 300만 정도. 근데 여러분이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인터넷 들어가서. 시간 좀 많이 걸리겠죠. 예. 꽤 걸립니다. 며칠은 잡아야 될걸요. 저거 예산도 짜야 되고 검색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AI 에이전트한테 뭐 예를 들면 이제 구글의 챗봇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 고객님 취향과 예산에 맞춰 맨하튼, 브루클린 소호 소파 3 종을 추천한대요. 그래? 그러면 뭐 지금 재고가 근데 딱 하나 남았대요. 그래? 이거 브루클린 나 좋아 보여. 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게. 그래서 USDC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래서 이거 딱 누르면 지금 3일 만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할 게 없어요. 그냥 얘가 주면은 그거 보고. 그래서 이거 메모리한테도 왜 중요하냐면 이 AI 에이전트가 저 비서가 이런 걸 하려면 이 고객 취향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인님의 취향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어디다 저장해요? 과거에 나랑 대화했던 기록들. 메모리에 다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결제는 하지만 메모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자꾸 너무 좀 기승전 메모리 같은데 예 안 그러면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이런 시장은. 근데 이제 여기서 보세요. 요렇게 끝나겠죠. 근데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AI 저 챗봇 있죠. 에이전트 비서끼리 서로 알아서 대화를 합니다. 예. 뭐냐면 이 밑으로 가세요. 여기서 우리는 주문을 했지만 이 밑에서 이 AI 챗봇이 뭘 하냐면 "야 쇼파 전문 AI가 있을 거야." 그래서 평판을 찾아요. 평판 점수 5점 만점인 레더 프로라는 게 있네. 얘한테 연락합니다. 그냥 알아서 연락해요. 예. 우리는 못 봐요. "야 너 레더 프로 브루클린 소파 나 찾고 있거든. 우리 고객님이 300만 원 이하로 이번 주말까지 배송 좀 해 달래." "그래 내가 한번 잠깐 볼게." 역시 평판대로 잘해요. 5만 원 깎아 줍니다. USDC 그러니까 295만 원어치의 USDC 스테이블 코인. "내일 바로 해 줄게." 이번 주말도 아니고 그냥 "내일 바로 해 줄게."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톤투게더. 예. 그렇게 해서 야 이제 넌 그럼 평판이 더 올라가겠죠. 이게 그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니까. 그렇게 해서 얘랑 거래를 하고 그러면 얘가 알아서 또 저 쇼파 뭐 업체에 전화를 하건 해 가지고 구해 오겠죠. 이런 식으로 간대요. 그래서 무슨 '야 이게 말이 되나?' 이럴 수도 있는데 실제 이런 세상이 진짜 열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안 보지만 오는 거죠. 음. 이거를 뭘로 하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합니다. 예. 근데 왜 굳이? 스테이블 코인이 편하거든요. 편리해요. 비용이 안 들어가요. 이게 신용카드잖아요. 신용카드 복잡하죠. 여러분이 뭐 뭘 하나 상품을 구매하면 상품을 주지만 예 여기서 이제 판매자는 거래 정보 보호 네트워크사에서 우리는 이제 나중에 한 달 후에 대금 납품하죠. 미리 대금을 주죠. 저기 이제 신용카드사에서. 미리 대금을 주기도 하지만 중간에 이런 중간 과정들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 판매자한테도 돈 들어오는 게 좀 오래 걸려요. 바로 안 들어오죠.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방식이냐 그냥 판매자랑 구매자 여러분과 저기 가게 주인분이 1:1로 매칭하는 거예요. 즉시 정산. 돈이 바로 가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래서 여기서 현금화하면 되죠.
하고 싶으면. 우리는 그냥 바로 물건 받고 중간에 수수료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은행과 카드사들은 좀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 걸 좀 꺼려합니다. 기득권을 뺏길 수가 있어요. 예. 기득권이 아무리 뺏기겠잖아요. 중간 마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디지털화는 어떤 걸 초래하냐면 중간 마진을 없애버려요. 유통업체가 사라져요. 직접 구매를 합니다. 예. 그래서 비용이 줄어요. 예를 들면 월마트에도 많이들 가시지만 아마존 쿠팡 요런 기업들이 우리가 직접 그냥 인터넷 쇼핑을 해 버리니까 중간 과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영화관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화관 안 가죠. 예. 요즘에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저기 넷플릭스 보고. 그러니까 소비자는 좋아요. 예. 소비자 이게 디지털화가 되면은 비용도 줄고요. 영화 한 편 값으로 한 달 내내 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은 소비자분들은 좋지만 이 중간 유통을 이제 마진을 했던 이런 기업들은 되게 힘들 수 있다. 그게 없어지니까 기득권이.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토큰 증권의 시대가 온다. 이건 뭐냐면 자산의 토큰화 과정인데 예, 자산을 모든 걸 다 디지털화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증권 있죠.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 지금 안 보이지만 한 주 갖고 있다고 쳐볼게요. 증서가 실제 있어요. 그거를 디지털로 바꾼 거예요. 디지털화했다. 예. 그래서 요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고,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유무형 자산 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 아파트, 뭐 삼성전자 주식 요거를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을 맺어서 토큰으로 바꿔줘요. 이렇게 디지털 동전 같은 걸로. 예. 요거를 이제 토큰화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저 동전으로 바꿔서 저걸로 거래하는 거예요. 예.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를 뭐 사고 팔 수도 있는 거고 토큰화 시켜서. 기업이 삼성전자 토큰을 발행한 삼성전자가 토큰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사고 팔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뭐 미술품도 가능하고요. 여기 항공사 마일리지 있죠. 대한항공. 마일리지 현금화 못 하잖아요. 그죠? 할 수가 없는데 저것도. 예. 어디 뭐 우리가 항공권 사거나 이럴 때 하지만 저거를 토큰화하면 저걸로 거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를요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어요. 토큰으로. 그것도 가능해요. 예. 이 토큰화 시대에는. 모든 걸 다 거래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 유형, 무형의 자산.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유형 자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자산들을 다 상품화해서 디지털로 바꿔서 거래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만약에 스마트폰이 있다면 요 갤럭시가 만약에 있다면 이거 팔고 싶으면 이제 당근마켓 들어가서 그죠? 예. 뭐 이제 매수자 찾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거를 팔고 싶으면 요것도 그냥 토큰화 시켜 버리면 돼요. 그냥. 예. 요거 사실 그래서 토큰화해서 요걸 쪼개 가지고 난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 받고 예. 요 물건은 넘겨 주고 어떻게 보면 이걸 하나의 거래 수단으로 이제 바꿔 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어쨌든 예 이런 그 토큰화는 예 굉장히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거래하게 만들고 간편화시키는 거고 그걸 결제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걸 토큰으로 정의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율하도록 하는 법안이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이게 통과되면 미국에서 이제 이런 토큰 시장이 열리는 거죠, 본격적으로. 규정이 이제 되면서. 미국은 이런 이제 토큰 증권이 주로 국채나 MMF 같은 그 금융 자산이 많아요. 예. 그 일본은요, 좀 달라요. 금융 자산 말고 굿즈 있죠. 영화 보물섬 굿즈 같은 거. 시설이 온천 있죠. 쿠사츠라는 온천에서 요걸로 마케팅도 한대요. 이걸 디지털로 바꿔 가지고 예, 토큰으로 바꿔서 나눠 주는 거예요. 마케팅으로. 뭐 추첨해서 나눠 줄 수도 있고. 그럼 저거 가지고 온천 가도 되고. 그러니까 저 토큰을 내가 받았어요. 그럼 온천 가서 온천 즐기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저거를 파는 거예요. 예. 어디 올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래소가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돈 받고 팔아도 됩니다. 예. 완전히 이건 새로운 세상이 열려 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다 미국에서 벌써 준비가 돼 있고 일본도 했고 그래서 요런 이제 온천, 보물섬 영화 영화 뭐 티켓이 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여기 나오는 이제 굿즈.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영화 보물섬에 투자하는 돈 마련하려고 영화 보물섬 측에서 요걸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오겠죠.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도 있고 뭐 일본 엔화로 살 수도 있고. 예. 이건 이제 이미 이전 거니까 요때는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겠죠. 실제 현금으로 했겠지만.
뭐 히타치 회사채도 토코나 회사일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미국은 대부분 국채입니다. 그래서 오태민 교수 되게 유명하시죠. 이쪽 분야에선. 전 세계가 자산 토코나라는 초고속 금융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는데 한국만 통제에 집착한다면 머지않아 한국인들이 로빈후드 앱을 통해 토코나된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인들이 로빈후드 앱을 통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사고 파는 그런 일들도 일상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잘 좀 적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이 비자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연동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요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되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전 세계 35억 개 은행 계좌를 갖고 있고 40억 장의 카드. 비자 유명하잖아요. 여기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미국 서클 인터넷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을 이제 12월부터 이미 했다고 하고, 이게 특징이 뭐냐면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그냥 24시간 내내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그 예를 들면 프랑스의 우버 택시 드라이버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내가 번 급여를 받고 싶어요. 그럼 구글 본사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럼 3일분의 현지 통화 담보를 은행에 일단 예치한 다음에 줘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지급해요. 그럼 바로 그냥 갑니다. 그 실시간 환전해서, 그러니까 편리해지죠, 되게. 이게 복잡한 중간에 과정이 없어져요. 수수료는 낮아지고. 그리고 RWA는 리얼월드 에셋이라 그러는데, 이 글로벌 시장 규모가 25년 1월에 55억 달러, 12월에 188억 달러. 점점 커지죠. 리얼월드 에셋.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자, 뭐 주식, 그 다음에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 뭐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화가의 그림, 이런 게 리얼 월드 에셋인데 요거를 토큰화 시켜 있는 거. 그걸 RWA라 그래요. 근데 시장은 미 국채가 제일 크고 원자재, 대체 펀드, 사모펀드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시장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옛날에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예술품, 비상장 주식은 물론 주식은 거래가 쉽지만 부동산, 예술품, 비상장 주식 거래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를 뭐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빠른 현금화 어려운데 이거는 실물을 되게 작게 쪼개요. 토큰화 시켜서 소액 단위로 분할 소유할 수 있어요. 강남의 압구정동 아파트 한 채가 되게 비싸잖아요. 요거를 근데 갖고 있는 분은 빨리 현금을 하고 싶은데 안 팔리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비싸도 안 팔리면 현금화가 안 돼요. 유동성이 없어요. 근데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담보로 잡고 토큰을 발행해 버려요. 쪼개서. 그래서 여기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요걸 사버리는 거죠. 그럼 나는 코인 받아서 그걸로 현금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압구정동 아파트 갖고 계신 분은. 그렇게 해서 빠른 유동화를 가능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자산이 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절하는 사람도, 이건 좀 그냥 한번 상상해 본 건데, 절하는 사람도 쪼개 버리는 거죠. 염승환을 쪼개 가지고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하는. 아니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미래에는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시장이 열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네이버가 두나무랑 괜히 합병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주가가 좀 안 가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거 준비하는 거죠. 이번에 서클 인터넷 세계 최대 그 스테이블 코인 회사 중에 하나죠. 제레미 얼레어가 우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인터넷은 정보를 이동시키는 단계에서 가치를 이동시키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AI는 별개의 트렌드가 아니다. 그래서 수십억 수천 개의 AI 에이전트, 아까 말씀드렸죠. 비서. 이 비서들이 알아서 막 서로 연결해 가지고 쇼파 사오고, 그죠? 결제도 하고, 그런 세상이 진입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디지털 달러, 개방형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좀 언급을 했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복잡하고 시간 걸리고 비용도 비싼 이거. 해외 투자자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매수하려면 어떻게 돼요? 복잡해요. 계좌도 터야 되고, 환율도 고민되고, 거래 시간도 안 맞아요. 근데 저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저렇게 토큰화해서 하면 그런 게 없는 거죠. 진짜 24시간 거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그래서 이거 준비하잖아요. 나스닥이 24시간 거래 준비하고 있어요. 요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암호화폐가 안 좋지만 이제 암호화폐에서 좀 유명한 분 중에 한 명이죠. 브라이언 암스트롱그 코인베이스.
CEO가 이제 했던 얘기인데 "암호화폐가 자산이라는 걸 증명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사람들이 사기는 아니죠 이제는. 그죠? 그리고 세계 20대 은행 중에 25%가 코인베이스 인프라를 좀 활용하고 있다. 라고 언급을 해 줬고 예. 그러니까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법정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고정돼 있잖아요. 예. 근데 수요가 계속 들어오면 가치가 상승하는 건 논리적인 것 같다. 뭐 그런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2030년까지는 이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하는 시나리오로 역시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100만 달러 간다고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좀 '저게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65,000 달러니까 69,000 달러 정도 하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본인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암호화폐에 할애하지 않는 거는 장기적으로 위험하다. 이건 이제 코인베이스 CEO가 한 얘기니까 예 너무 그거를 뭐 '아 무조건 가겠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근데 저는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냐 이거보다 토큰화 시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게 열리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열리는 거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더 좋아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성인 상당수가 제대로 된 투자를 기회를 못 얻는데 이런 것들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아이고 잘못 썼네. 같은 못합니다. 모든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다면 스마트폰 하나로 자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소수에게 집중된 부의 창출 엔진을 좀 나눠줄 수 있다. 뭐 그래서 자기는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지갑은 AI가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어쨌든 그 AI가 의사결정을 아까 말씀드렸죠. AI가 직접 이제 슈퍼에 삽니다. 그러면 주된 결제 수단은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데 요거는 이제 고잉 투 더 문이라는 분이 요거 좀 잘 정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서는 이제 대표 기업들이에요. 네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시고 근데 단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예. 요 기업들은 되게 변동성 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가 네이버페이랑 카카오페이 그리고 요즘에 IT센 글로벌이요. 여기가 제일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기업들도 혹시 뭐 시간이 되시면 한번 공부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융지식 쌓기 이제 파트 4 오늘은 뭐 달러도 얘기해 보고 금도 얘기해 보고 이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까지 한번 좀 기초적인 부분들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